안녕하십니까. 시공명리학의 정현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뵙겠는데요. 지난번에는 사주팔자에 대해서 책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0간 12지의 운동 방향은 삼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천간을 양기다, 지지를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양의 기운이 와야지만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시간이 와야지만이 지지의 공간에서 반응을 해서 물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진설충미는 사고지다, 사묘지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삼합과 연결된 진설충미의 반응에 의해서 형충파해가 일어나는데요. 그런 형충파해를 소개하는 장선생님 책이 얼마 전에 나왔죠. 그래서 사주팔자에서 우리가 10간 12지의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에너지의 방향, 에너지의 움직임, 에너지의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삼합과 형충파해, 삼합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삼합이라는 것은 그 양의 기운이 지구에 분포되면서 물질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먹는 먹거리, 그리고 돈, 재물 이런 것을 담는 그런 거죠. 그렇다면 목의 운동과 금의 운동이 수화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화분을 어제 저녁에 밖에 내놨는데요. 낮에 광합성 운동을 충분히 하지만 낮에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음의 기운인 밤이 돼서야 우리가 밤에 낮에부터 받았던 그러니까 수기에 비가 왔었거든요. 비를 충분히 맞고 나면 아침에 우리가 나왔을 때 식물이 쑥 자라 있거나 잎이 막 커져 있거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화의 기운, 열기와 에너지와 강합성 작용으로 인해서 그 수분을 충분히 먹어서 그 수의 기운으로 목금이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밤사이에 우리가 열매가 커졌다. 아이들 같은 경우, 인간의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밤새 쑥 자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낮에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질이 자라나려면 그 양의 기운을 듬뿍 받아서 음의 기운에 맞춰가지고 음양에 의해서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가 음양의 기원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사주명리학이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은 오행의 기운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한대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의 문자, 역사의 문자라고 하죠.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알 수 있듯이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기록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물론 모든 게 세월에 따라서 전해지고 이렇게 내려왔지만 결국은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근원을 찾아내는데요. 은나라의 갑골문자가 그때 간지가 나왔다고 해서 간지의 의미가 그때부터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시공간 부호로서 그 날을 표시하는 걸로 표시됐을 뿐이지 거기에 그 간지의 의미가 포함된 건 아니고요. 한참 내려와서 수나라, 당나라 아니면 한대 이후부터 그 간지의 의미가 이제 십신으로 인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명리의 근원을 차츰차츰 지금 밝혀내고 이렇게 많은 문헌들로 인해서 나타나는데요. 명리의 근원이 쭉 현대 명리학까지 어떻게 이어져 나왔는지 중간중간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내용대로 삼합과 형충파해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가, 묘고지의 원리가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주 예문을 일단 두 개를 들어봤는데요. 자, 페이지는 자, 페이지를 지금 47페이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예문 첫 번째를 보면요. 아니구나. 47페이지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자,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이 책에 있는 예문을 사용할 건데요.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순서대로 중간중간에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지지에 보시면 무신, 을축, 기축, 계유입니다. 주로 사유축 삼합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사유축 삼합이라는 것은 경금의 합이죠.
경금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크게 부피를 금의 그 합인데요. 자, 양기운은 우리가 묘지로 표현됩니다. 왜 묘지로 표현할 때 될까요? 자, 양기는 인사신해에서 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기운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역할은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양기운은 들어가서 소멸되고 다음 기운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진술충미에서 묘지라는 개념은 양기가 들어갔을 때는 묘지의 개념이고 그 음질로 변하죠. 우리가 중간에 좌오묘유에 의해서 양기에서 음질로 바뀌면은 그것이 저장될 경우에는 그게 들락날락한다. 그래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음기는 들락날락하지만 우리가 묘지로 쓰일 때하고 고지로 쓰일 때하고 물질의 크기는 인간에서 발현되는 물질의 크기는 상당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모든 사람합이 그렇죠.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든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술충미가 많아서 그것이 양기로 저장될 때는 그것이 부의 척도가 굉장히 커진다. 하지만 그것이 형충파해로 인해서 부서지거나 달라지는 경우 조금 이렇게 손실이 오거나 몸에 상해를 입거나 변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변질되는 사례인데요. 앞에 무신이 있고 기축이라는 일간이 있습니다. 앞에 그리고 대운이 지금 임묘진 사오미로 흐르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게 신금이 지지신금이 축에 담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담긴다는 의미에는 변질된다는 의미도 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축토에 담겨서 변질될 경우에는 폐가 상하거나 뼈가 상하거나 이런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발현이 되고요. 물질적으로는 신이 축에 담기면 유축진 구조나 신축진 구조일 경우에는 물질이 크게 돼서 부를 이루거나 또 그거로 인해서 잘못돼서 축토가 오는 경우 이렇게 축이 많으면 조금 음습하고 금이 변질되면 어떤 내가 많이 갖고자 하는 욕구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가해지면 감옥에 간다든지 몸이 많이 다친다든지 교통사고로 드러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운의 방향을 보면 임묘진 사오미로 간다. 일단은 앞에 겁재의 무토에게 조금 기세를 빼앗기는 경우입니다. 기축으로 나왔지만 이 원국에서 운의 흐름이 방향이 무토한테 밀리기 때문에 이분이 신이 축으로 들어가면서 변질되면서 술주정뱅이가 되었다. 이렇게 나쁜 케이스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런 거를 갖고 있으면 많이 담을 수는 있는데요. 많이 담고 많이 베풀고 자기의 어떤 거를 알면은 많이 베풀고 인덕을 쌓아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고집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잘못된 경우는 저렇게 갈 수 있고 또 이런 분들 중에서 이런 사주와 비슷하지만 내가 기세에 밀릴 걸 알고 좀 더 뭐랄까 대비를 했거나 방향을 잘 잡았다면 또 좋은 쪽으로 되는 경우도 있겠죠. 사주라는 것이 다 나쁘고 다 좋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분의 나쁜 케이스로 이렇게 신이 축에 들어가서 변질될 경우에는 그것이 술주정뱅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로 발현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주임은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병술, 병신, 무인, 병진입니다. 자, 이분의 밑에 지지를 보면 인호술, 신자진, 인호술, 신자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은 자 유술의 자축인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이분은 자 여기서도 신월에 이제 병화가 있어서 굉장히 병신달 자체는 굉장히 좋고 유술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유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수학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기축년이 왔는데 축에 담겨서 그러니까 기축년이 이런 사주 구조에 기축년이 왔어요. 근데 신이 축에 또 담기는 해가 된 거죠. 올해처럼 신축년이 왔을 때 이런 사주 예문을 갖고 계신 분은 신이 축에 의해서 변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신축진, 유축진 구조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신축진, 유축진 구조를 갖는 특징은 뭐냐?
강한 추진력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축토에 의한 개수에 의해서 폭발력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한탕을 쓸어 담겠다라는 한탕주의가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유축진, 신축진 구조의 첫 번째 특징은 강한 추진력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이게 금과 목은 물질이기 때문에 또 목하고 금은 약간은 다릅니다. 금은 어떤 거죠? 내가 많이 갖겠다, 물질을 갖겠다는 욕망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물질 욕망이 되게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이거고요. 또 신축진, 유축진은 금이 변질되기 때문에 이걸 차로도 비유를 합니다. 유금도 그렇고 신금도 그렇고 쇠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것이 멈춰가지고 박힌다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내가 박을 수도 있고 박힐 수도 있는 이런 차사고의 물상으로 되고, 특히 축토가 가미될 때는 그것이 나쁜 쪽으로 사기, 도박, 이런 식으로 흥행 뭐 이런 거 있죠. 뭐 마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쁜 쪽으로 강도, 사기 뭐 이런 쪽하고도 연결이 되면 나쁜 쪽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삼자 조합으로 어떻게 왔을 때는 금이 변질되는가를 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